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요 위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1500 초과된다. 그럼 1500만 원까지는, 요 1500만 원까지 계산 안 해봤네. 요 1200만 원까지 계산해봤죠, 그죠? 자, 만약에 1500이다. 그럼 X에다가 1500을 넣으면 나오죠. 그럼 얼마 나오는가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이 1500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 나오느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1000만 원이죠? 750입니다. 자, 근로소득이 1500이면 소득공제가 750입니다. 그럼 딱 절반이네, 그죠? 근로소득 금액 750. 자, 그래서 1500까지는 750이라는 거죠. 1500까지는 750만원 근로소득 공제고, 거기서 초과되면 X-1500. 얘가 15%. 1500만원 초과되는 게 15%.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누진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4,500만 원이다. 그죠? 4,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0만 원이죠. 예, 3,000만 원에 15% 450, 1,200만 원 되겠네. 그죠? 1,200. 그래서 4,500까지는 1,200만 원이다. 4,500까지는 딱 1,200 됩니다. 그래서 4,500 초과되는 거 X-4,500 초과되는 애가 몇 퍼센트? 5%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무슨 법? 누진법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누진법이다. 됐죠? 세법의 모든 세율은 이런 식입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죠.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 그 근로소득에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거다. 알죠? 다른 거다. (230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230페이지 보면은 메뉴에 그림 있죠. 그 메뉴에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세로로 보면은 2배사 근형기죠. 그래서 가운데 근로소득 보세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이런 거 뺀다 돼 있죠, 그죠? 그 오른쪽에 뭐로 총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하면은 근로소득 금액이라 돼 있죠. 230페이지. 근로소득 금액이라 돼 있죠. 자, 바로 그 위에 보세요.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죠? 필요경비 1이 돼 있죠. 마이너스 필요경비 1이 돼 있죠.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보세요.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필요경비라면 기타 소득 금액 1이 돼 있죠. 기타 소득에서 그 마이너스 필요경비 하는 게 두 개 있네.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은 마이너스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나오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라 되어 있죠. 그 밑에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연금소득 공제라 되어 있죠. 이렇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마이너스 연금소득 공제 하면은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마이너스 필요경비라 되어 있죠. 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봐봐. 이자소득은 빼는 게 없죠.
배당 소득은 빼는 게 없고 또 플러스죠. 왜 그렇게? 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빼주는 게 없을까? 부자니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부자기 때문에 얘들은 안 빼주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이 이자 소득 금액이고 배당 소득이 배당 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 소득에서 소득 금액으로 바뀌죠. 중간에 필요 경비를 빼든 공제하든 근로소득 공제를 하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253페이지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빼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인적공제. 오늘 요 인적공제까지 하겠네. 오늘 요 인적공제까지 하겠네요. 요 인적공제가 중요하죠. 인적공제까지 하겠네요. 자, 여기 253페이지 보면은 그게 인적공제 있죠. 밑줄을 쫙 꺼놓고요.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소득세는 인세다, 인세. 그죠? 인적 용역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인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인적 공제를 하는데 인적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기본 공제는 여러분 253페이지에 기본 공제 있죠? 밑줄 쫙. 그 다음 254페이지 보면은 추가 공제 있죠? 밑줄 쫙. 일단은 밑줄만 꺼놓고요. 내가 칠판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에다가 밑줄을 꺼주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기본공제. 자, 일명 기본공제 대상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본인,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있겠죠. 그죠? 본인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은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계 비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엄마 아버지가 있고요.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엄마 아버지가 있죠. 직계 존속. 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가 있고요. 본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다. 자,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본인, 배우자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끝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부양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알죠? 존속과 비속.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당 150만 원 이렇게 해죠. 한 명당 1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나이와 소득을 만족해야 됩니다. 나이와 소득.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돼야 되고요. 소득은 소득 금액 연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은 뭐야? 요거죠. 요거죠. 소득 금액 얘를 말합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 그 저런 것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는 거야.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장애인이면은 장애인에 걸리면은 나이는 안 따집니다. 소득은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취업이 잘 안 되죠.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나이 안 따집니다. 본인은 나이 소득 안 따져. 왜? 본인은 본인이야. 본인은 본인입니다. 무조건 한 명입니다. 알죠? 기본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 한 명. 아까 왜 그랬죠? 이게 몇 명인가 계산해서 곱하기 150만 원. 150만 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당 15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도 나이 안 따져. 왜? 이거 배우자가 20세 이하가 되어야 돼.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은 따집니다. 왜?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죠?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자기도 신고해야 돼. 자기도 신고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부입니다, 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은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지고 다 따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계비속 아들이죠? 자, 아들이 18살이야. 그럼 되죠? 됩니다. 그런데 21살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21살부터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다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여기서 공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공제를 제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집에 가면 형제 자매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엄마 내 데리고 갈게. 아빠 네 데리고 가라. 막 이런 거 옵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알아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직계비속. 그런데 21살이면 안 된다 했죠? 근데 21살인데 장애인이야. 그럼 된다는 거야. 나이 안 따져. 그런데 장애인인데 소득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죠? 그러면 안 돼. 왜? 지도 해야 돼, 지도. 자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자매 설명합니다. 자, 본인의 형제자매도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남자면은 여기 뭐야? 처제, 처남이죠? 된다는 거야. 대신에 뭘 만족해야 돼? 나이와 소득이 만족해야 됩니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 돼야 돼. 자, 본인, 동생이 예를 들어서 19살이야. 그럼 됩니다. 30살이야. 돼, 안 돼? 안 돼. 30살은 안 되는 거야. 20세 이상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30살이도 안 되죠? 근데 장애인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소득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소득 금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이상?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돼.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배우자 됩니다. 나이가 18살이야. 그럼 되죠? 18살이면 됩니다. 근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돼. 그러면 안 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18살인데 왜? 그러면 자기도 신고해야 돼. 자기도 본인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직계 종속이 있죠? 엄마 아버지 나의 소득 만족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59세야. 안 돼. 안 됩니다. 60세부터 내년부터 됩니다. 자, 그런데 70세다. 그럼 되죠? 그럼 됩니다. 자,
여기에 남자면은 장인 장모죠. 됩니다. 같이 안 살아도 돼. 따로 살아도 됩니다. 따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대신에 59세야 돼야 안 돼? 안 되죠. 59세인데 장인이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9세인데 안 되죠. 장인이면 되죠. 근데 소득이 있어. 100만 원 초과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정신없이 막 듣지만 막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쭉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풀면서 또 공부합니다. 입력하면서 또 공부할 거예요. 입력하면서. 자, 여기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직계비속 손자죠. 됩니다. 요렇게 내려오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 요 올라가면 됩니다. 요게 할아버지 할머니죠. 됩니다. 요 직계죠. 이게 직계잖아. 직계. 이게 직계고 옆으로 뻗는 걸 반계라죠. 반계랍니다. 직계 반계. 반계는 옆으로 뻗는 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안 된다. 옆으로 뻗는 건 안 됩니다. 옆으로 뻗는 건 얘들만 돼요. 여기 직계비속 배우자 안 됩니다. 옆으로 뻗는 건 안 됩니다. 세로로 직계만 되는 거예요. 직계만 됩니다. 두당 150만 원 직계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특이한 경우 있어. 얘가 장애인이야.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을 많이 합니다. 알죠? 장애인끼리. 얘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배우자를 만났어.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건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인데 만약 임신했다. 그건 안 됩니다. 임신은 안 칩니다. 나와야 돼.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이걸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나를 본인 기준에서 결혼한 사람은 요거 들 거고, 그죠? 결혼 안 한 사람은 본인만 하죠. 그러니까 뭐야? 공제가 작죠. 그 솔로들은 공제가 작기 때문에 요즘 뭐야? 예납적 원천징수 하죠. 1년 동안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2월 연말정산한테 다시 또 개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혼자 솔로들은. 그런데 이제 배우자 있다, 이런 부양가족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뭐야? 혜택이 많죠. 요만큼의 혜택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공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4년입니다. 자, 중간에 결혼. 자, 언제든 결혼하면 됩니다. 언제든 결혼을 하면은 결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결혼식이 아니고 혼인신고 기준이야. 그래서 혼인신고를 12월 31일 날 혼인신고 딱 했죠. 땡큐죠. 그죠? 1년 동안 부양 안 했다가 12월 31일 혼인신고 딱 하는 순간 2024년부터 되는 거예요. 요 2월 달에 연말정산하죠? 그때 12월 31일 날 딱 혼인신고 하죠? 하는 순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데리고 오는 배우자가 애를 3명 데리고 왔다. 땡큐죠. 애 3명 데리고 오면 배우자 애 3명, 4명이 됩니다. 곱하기 150만 원이야. 그런데 애가 몇 세 이하가 돼야 돼? 20세 이하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애가 장애인이다. 나이 안 따져. 복잡해지죠? 근데 이거를 자꾸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싹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모 이거 공부하면서 교육생들이
연말정산이 원천지 인수 때문에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게 이런 말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항상 힘들어하는 게 일반전표, 객관식, 이론 있죠. 이론, 일반전표와 이론 때문에 힘들어요 이라지 연말정산이 힘들어요 이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은 힘들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거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료할 때까지 계속 풉니다. 나중에 도사됩니다. 자, 결혼 요때 결혼 1월달에 결혼할 예정이다. 혼인신고 땡겨. 혼인신고 땡기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된다. 운 좋으면 돼. 요 싹 다 데려오죠. 요 싹 다 데려올 수 있는 거야. 찾아봐라 말이야. 주변에 그죠? 결혼할 거다. 그럼 배우자, 형제, 자매 나이 20세 이하, 그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찾으면 되죠.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잡아넣어야 됩니다. 나한테. 뭐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돼. 알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있어가지고 그 경기 담당자한테 이러면 돼. 야 여기 넣어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원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친하면은 말로 하면 돼.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 만약에 안 했지 빼먹었죠.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하면 돼.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5월달에 집어넣어버리면 새로 환급받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한 달 내로. 부산은 6월 25일 정도 되면 돈 입금됩니다. 그렇죠? 회사 말하기 싫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돼. 그냥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런 걸. 달랑 말 안 하면 국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자, 결혼 됩니다. 결혼 요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은 안 돼. 이혼은 만약에 12월 31일 이혼하자 이러죠. 그러면 그걸 사장가서 야 조금만 미루자. 1월달에 하자. 1월달에 해야만 어떻게 해야 돼? 올해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 이혼 도장 탁 찍죠? 올해 공제 못 받습니다. 결혼은 땡기고 이혼은 미뤄. 그렇죠? 이혼은 미뤄. 그런 건 시험에 안 돼. 결혼, 이혼은 시험에 안 됐습니다. 사망은 시험에 잘 나와. 사망. 자, 올 한해 사망했다. 됩니다. 올해까지는 돼. 작년에 사망했다. 안 돼. 안 됩니다. 올해 사망했다.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자,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밤 11시 50분에 간 거야. 다이. 그죠? 요 기본 공개 대상자 중에서 다이 하죠. 다이 하는 순간 하면은 여기서 이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갔다. 그러면은 의사를 조금 늦게 불러야 돼. 언제 불러야 돼? 한 10분 지나가지고 12시 넘가 버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00시 05분에 의사 불러가지고 의사가 사망신고 내리죠. 사망진단 내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하나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돼? 내년까지 돼. 올해도 되고 내년도 되는 거야. 내년 되는 거 이해됩니까? 내년에 사망했죠. 2025년도도 공개받을 수 있다. 됩니까? 사망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래 나와. 올해 사망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돼. 올해까지 됩니다. 예. 그 다음 아까 장애인 얘기했죠. 예, 장애인 얘기인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들어가서 또 얘기했지만, 자, 올해 장애인을 완치했어. 이제 장애인이 아니야. 그럼 올해까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는가 딱 계산해 보세요. 내 주변에 뭐 걸려야 돼? 여기 걸려야 되죠?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거 프로그램은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봐. 내가 몇 명인가? 그러면 두당 몇 명이다 곱하기 얼마? 150만 원. 곱하기 150만 원. 그게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 253페이지에 보면은 자, 인적공제의
기업의 기본공제 있죠? 밑줄 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한다. 밑줄 쫙. 1인당 150만 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리표 있죠? 예, 본인, 구분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되어 있고요. 예. 그 부양가족에 보세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됩니다. 입양되고요. 예, 여기 입양, 아까 여기 있죠? 직계비속에 입양됩니다. 입양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기초생활, 형제자매 되고요. 기초생활 이건 빼도 되고요. 그 위탁아동 있죠? 예, 위탁아동 됩니다. 위탁아동이 뭐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탁아동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딱 갔는데 얘가 요즘 고아원이라 안 하고 뭐라 하죠? 하여튼 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 내가 키울게. 그런 경우 있죠? 그 위탁아동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됐고요. 그 잔잔한 글자 내가 설명이 다 됐고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쫓겨났어. 이혼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지. 나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지. 그런데 엄마가 새로운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직계존속이 3명이 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어떻게 하든가 빨리 한 명 데리고 오라. 근데 혼인신고 해야 돼. 무조건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사실로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 그러면 3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리고 온 할아버지가 더 대박일 경우는 뭐죠? 데리고 온 할아버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다. 여기에 대해서 감이 오면은 앞에 게 기억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뭐죠? 부자다. 그건 뭐 대박이죠. 그 다음에 254페이지.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그 니은에 추가공제 있죠? 그 밑줄 꺼놓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밑줄 꺼놓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더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게 A. 자, 밑줄 보세요. 경로우대 공제 밑줄 쫙. 그 옆에 요건에 밑줄 보세요. 70세 이상 밑줄 쫙. 254페이지. 자, 경로우대 공제 밑줄 쫙. 70세 이상 밑줄 쫙. 두당 100만 원이죠? 그 밑에 장애인 공제 밑줄 쫙 200만 원 공제죠. C. 부녀자 공제 밑줄 쫙 3천만 원 이하인자 밑줄 꺼놓으세요. 일단은 요건 밑줄만 꺼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가 뭐냐? 여자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냐 없는 여자냐.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여자다,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50만 원 추가 공제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또 5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들 중에서 여자들은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으면은 부녀자 공제 없습니다. 근데 결혼 안 했는데 내 부양가족이 있다, 엄마 있다, 이러면은 부녀자 공제 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50만 원 공제. 한부모 공제. 자, 한부모 공제는 말 그대로 요즘 뭐 이혼 자녀 있죠? 예, 이혼 가정에 아빠나 엄마가 혼자서 애를 키운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자인데 엄마가 애를 이제 부양하고 있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되죠. 부녀자 공제되면서 뭐도 돼? 한부모 공제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만 원짜리 선택해야 돼, 100만 원짜리 선택해야 돼? 당연히 100만 원짜리 뭐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이래 나와. 여러분 실무에서는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공제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지. 받으면 땡큐고 세금 적게 내고 안 받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겁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없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뭘 잡아야 돼? 한부모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분유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쫄 필요 없습니다. 부분 채점이에요. 알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점짜리 정도 되거든. 그러면 하나 틀리죠? 그럼 1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죠? 그죠? 한 개, 두 개 틀려봐야 1점씩 날아가는 거야. 너무 쫄 필요 없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어. 요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인적 공제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나중에 회사 딱 들어갔다, 범인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눈티 나옵니다. 으이씨 세금 또 내야 돼? 이러죠. 네, 그때 인적 공제 찾아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언니하고 오빠하고 이 내놔라 이라고.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알죠? 그럼 만약 앞에서 누가 빼먹었죠? 이제 엄마 이름 빼라. 이제부터 내가 빼물 기다. 서로 합의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요거 좀 집어넣어주라 하고 집어넣어주면 돼. 만약 못 집어넣었죠? 언제 해라? 5월달에 하면 돼. 5월달에 본인이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70세야. 아버지가 70세, 엄마가 65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기본공제 되죠? 60세 이상이니까 기본공제 얼마? 150만 원이죠. 엄마 기본공제 얼마? 150만 원짜리죠. 그런데 아버지는 70세죠. 그럼 추가 공제되죠. 추가. 그죠? 추가 공제 뭐? 경로우 되죠? 70세 얼마? 100만 원. 그럼 아버지는 얼마짜리? 아버지는 250만 원짜리. 엄마는 얼마짜리죠? 엄마는 150만 원짜리입니다. 아버지가 높죠? 자,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장애인이야. 엄마가 장애인이면 어떻게 되죠? 추가 공제되죠? 장애인 얼마죠? 200이죠. 그럼 엄마는 얼마짜리? 엄마 350짜리. 그죠? 그럼 누구 데리고 와야 돼? 엄마 데리고 와야 돼. 네 아빠 데리고 와라. 내 엄마 데리고 갈게. 그죠? 엄마 데리고 와야 돼. 그러고 엄마가 오래 살아. 아빠 빨리 죽어. 빨리 죽으면 엄마 데리고 와야 돼.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가? 알아야 하죠. 알아야. 모릅니다 이거. 일반인들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가서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해주세요. 딱 이런 식으로. 맞죠? 엄마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면 되거든. 요거 넣어달라 이러면 끝납니다. 말하기 좀 부끄럽다. 5월달에 하세요. 본인이 직접. 5월달에 홈택스 있죠? 홈택스 딱 들어가면 화면 딱 열리가 있어. 딱 들어가면 화면 딱 열립니다. 거기에 그 부양가족의 이름 넣는 데가 있어.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환급 딱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 요게 기본공제 대상자 두당 150만 원인데 거기에 만족하려면 나이와 소득이 필요하다.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런 게 어디도 나온 실기도 당연히 써먹지만 이론에도 출제됩니다. 이게. 자, 본인은 나이 소득 안 따지지만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집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다 따진다. 요 밑에 비속, 그죠? 직계, 이 직계죠? 직계, 존, 비속,
존경한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존경한다. 존 비속. 그죠? 옆으로 붙는 건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된다. 자, 여기서 아까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진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한다. 나이가 70세